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초기 불교를 뭐 공부하네 어쩌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고형의 주역이라고.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20살 좀 넘었을 때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최근 사람이에요. 최근 분인데,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아무튼 굉장히 충격을 준 책이에요. 주역하면 주역의 주석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지 같은 책이에요. 그지 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 점을 보는 책이고, 하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점은 과학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과학이야. 그리고 한의학 같은 거는 그 점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점이 안 맞으면 한의는 더 안 맞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학 이런 거 다 쓰레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점은 그거보다, 사상보다도 좀 더 복잡한 원리가 8K고, 8K보다 복잡한 게 64K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돌리는 것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불확실한 것들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 뭐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뭐 감기가 결핵이 돼서 죽든 뭐 이런 식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걸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제도 그렇게 가는 거고,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20살에 갈 수도 있고 30살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측면인데, 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즉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나마 어떤 법칙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옛날 점들은 그냥 랜덤이에요. 우리가 책 껍질을 이렇게 딱 넘기면 그 안에 사람 몇 명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면 몇 페이지가 되고, 딱 한 번 넘겼더니 뭐 50페이지가 됐어. 한 번 더 다시 넘기니까 뭐 70페이지가 됐어. 그거 계속 어떻게 보면 랜덤이죠. 그 랜덤 안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옛날 더 오래된 점이야. 그래서 점은 두 번 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예 나와. 주역에 서법, 주자가 쓴 서법이나 이런 데 나온다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뭐 점신이 노한다 어쩐다 오만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안 나와. 같은 점괘가 안 나와. 책을 연속으로 두 번 넘겼는데 같은 페이지가 확률은 있어. 하지만 안 나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 수능 시험을 그냥 찍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문제도 못 읽어 찍어서도 100점 맞을 확률도 있다니까. 확률은 있어. 안 나와. 복권도 그런 거지. 확률은 있어. 안 나와. 안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희소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안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불가능한 얘기, 현대 어디인가에 이렇게 잘 찾으면 진화로부터 벗어난 데가 있어서 공룡이 있대, 만약에. 그러면 야,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복권도 로또도 일주일에 몇 명씩은 당첨이 되나? 그게 내가 아니지. 그게 만약에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 크면 다 사겠지.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높으면 금액이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몰라, 여러분들은 사시나요? 저는 원래 복권 이런 거는 내가 중학교 때 복권 사고 제대로 안 사본 것 같다.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확률이 내가 될 수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복권을 또 열심히 샀었어요. 이런 거야말로 뭔가가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거지. 저 신데렐라 이런 거지. 또라이지. 신데렐라랑 흥부가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토리 안에서도 나오지. 왜냐면 박 안에서 뭐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다 마법이 막 나오잖아, 거기. 예. 뭐 호박마차 뭐 이런 식으로 마법.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쪽에 심취하다 보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또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그래서 이런 랜덤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나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점을 본 적이 있다. 자기가 점쟁이였었던 적이 있다. 그게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어렸을 때나 되지 늙으면 안 돼. 이게 꼬이지도 않아. 보살님 정도면 안 꼬여. 이제 늙어가지고. 빽다구에 기름이 없어서. 안 그러면 살이 너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러면 이렇게 손등을 밀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게 의미가 딱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지가 그냥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주역이에요. 뭐 연산, 귀장, 주역 다 그런 과예요. 그런 과. 그런 과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알딸딸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뜻이 분명한 글들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게 뭐 해석의 자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당했는데 조금 지나면 안 맞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책기조, 뭐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책기조, 그거 이제 1, 2년 지나면 안 맞지. 그 정책기조를 취할 수 없지.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밀하게 맞춰놓으면 그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좀 알딸딸하거든. 그런 점사들은 다 알딸딸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해도 되는 거야. 요즘 애들도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1000년이 지나도 돼. 가위바위보가 존재하는 한은. 왜? 불명확하거든. 알딸딸하거든. 그게 정확하게 뭘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알딸딸하면 뭐가 있냐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헌이에요. 도교에서도 먹어주고 도가에서도 먹어주고 유교에서도 먹어주고 그러니까 논어보다도 더 외연이 넓은 최고의 경전이에요. 최고의 경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경전이 뭐냐? 그러면 주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그 사림들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국가를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자하고 그 노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자하고 해석한 게 한두 글자라도 잘못되면 틀리면 그걸 이단으로 몰아요. 그때 이단이라는 이름을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사문난적. 사문난적. 그러니까 우리 학파에서의 난적. 저건 패 죽이는 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문난적. 그렇게 해서 백호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용에 대해서 주석서를 썼는데 중용이 이제 사서 중에 하나잖아요. 논어명자 대학 중용. 그래서 중용에 대해 주석서를 썼는데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송시열이 결국 그 백호윤유를 굉장히 대단한 학자예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사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저게 우리 학문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유가 죽으면서 그 유명한 얘기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다 말이냐. 아니 내가 내 생각 쓸 수도 있지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약사발 먹고 죽었다는 그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도 관계가 없어. 왜? 원 텍스트부터가 알딸딸해. 예, 원문 자체가 알딸딸해.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유로워.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주역 해석에 도전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은 다 했어. 뭐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도 했고 율곡의 주역 해석이 순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사람 안 봐. 그 정도 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율곡하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주역은. 왜냐하면 쟁쟁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주석이 유명하거든요. 그게 왕필이라고 하는 위진남북조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위진 시대 인물이죠.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역주. 그 다음에 왕필의 주역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북송 시대 때 정이천이라고 주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이고 호가 이천이에요. 정이천의 주역 그게 뭔 책이더라? 주자의 본의, 이천의 역전, 주역전. 그래서 이천의 주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희의 본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역 본의.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전의대전이라 그래. 이건 전이고 이거는 본이라서 전의를 통합 합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빠지느냐? 이 사람은 사면학자라서 이게 성리학 이전 사람이고 그다음에 도가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열이 좀 달라. 그래서 이 주의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게 같은 자기 학파예요, 학파. 일종의 이게 성리학의 시조, 이게 완성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 주역 전의대전이라고, 그게 주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과서 같은 겁니다. 저희도 그걸로 이제 배웠어. 주역을. 어렸을 때는 그냥 경문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전의대전으로 공부를 한다. 끝까지 못해. 절대 끝까지 못해. 책이 많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못해. 그럼 막 세부 뭐 문장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용어까지 다 해놓거든. 그리고 참고로 보지 마세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있을란가 몰라도 이거 또라이 됩니다. 알딸딸한 얘기를 막 더 알딸딸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데 관심도 있고, 제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주역 같은 데서 내가 잘 먹혀요. 그래서 주역학회 회장 하던 그 모모 선생님이 저한테 스님은 주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역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창의력 있는 과들이 주역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문자에 매여 가지고 막 훈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증하고 이런 놈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딱 거기에 맞춰서 하는 놈들 잘 안 돼. 그래서 좀 자유롭고 예술가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는 놈들, 약간 똘끼 있는 것들이 이게 잘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이거 하면 조져. 너무 어려워. 막 그래갖고 막 외우고 막 이러는 일은 안 돼. 그랬는데 최근 사람으로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세 개의 주석서 말고도 하나를 또 내미는 거의 같은 반열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학자예요. 저거 하나로다가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공자가 봤을 시절의 주역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언어들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지 말고 2500년 전에 공자가 봤던 한자도 다릅니다. 그때 의미들을 가지고 주역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똑같은 글자를 우리가 써도 지금 쓰는 글자,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 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자 이름에 숙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자, 요즘은 그런 이름 쓰지도 않잖아. 근데 예전에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는 자자가 들어갔고, 여자 이름에 자자가 들어갔고,
그게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자, 뭐 말자 할 때 자자 들어가는 거, 아들 자자 넣는 거, 그게 일본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숙자를 많이 넣었었어요. 숙자 한 시절에 다 이름도 그 시절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름. 그래서 숙자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래는 남자한테 쓰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글자거든. 그래서 아제비 숙자 이렇게 나온다고 한자에.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에 그게 원래 남자 이름에 쓰이는 건데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더니 여자 이름에 개나거리나 막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원래 남자 이름에 쓰는 건데 왜 여자 이름에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원래 그 글자는 그 뜻이 아니었어. 지금은 바뀌었어 그렇지 실제로 원래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2500년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보는 거예요. 2500년 전 거를 다 복구해낼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 글자가 한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가 그 당시 문헌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의미는 지금은 이 글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옛날 걸로 끌어올려서 주역을 해석했더니 이 사람들이 주역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주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텍스트를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원문이 바뀐 게 아니야. 똑같은데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분의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 양반이 이제 이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도전해서 왕중왕을 뽑은 게 이랬는데 이 사람도 또 다른 어떠한 권위를 딱 가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몰라요, 저도. 돌아가시지 뭐. 저도 어렸을 때 저 양반 책을 봐서 뭐 번역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번역본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한 놈이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문제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야신경 하면 반야신경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야 원래는 그게 그 뜻이 아니었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사바하 이러면 그게 원래는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래 사바는 한 번 하는 거라고. 매번 끝날 때마다 사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종결 의미로 딱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밀교의 호마법과 관련해서는 그때 이렇게 불에다가 자기 기원하는 거를 넣으면서 확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불에 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작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뿔도 모르니까 끝날 때마다 사바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진원 뒤에는 사바가 거의 대부분 붙는데 모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바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10번 하면 10번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끝날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사바를 안 해. 예. 이만 줄입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지나 뭐 에세이를 썼는데 이만 줄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이 자식이 3번 편지를 3장을 똑같은 걸 쓰면서 계속 이만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적으로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형을 중시할 것이냐. 이 사람은 원형 중시자지. 원형 중시자. 원형을 중시할 것이냐.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지금 그걸 알 수 있느냐? 없어.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기록이 안 됐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해도 이게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는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람이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 안 하니 무슨 뭐 다 기억했네. 나는 그거는 그냥 구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인간보다 월등해. 우리보다 그냥 월등해. 그래도 그 정도 기억력은 안 나와요. 녹음한 것 같은 기억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1시간을 이렇게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서 내용을 잘 간취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훨씬 더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보다 한 10배, 100배는 될 수 있어도 녹음한 것처럼은 절대 안 돼. 제가 1시간을 떠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거를 기억해서 적어보세요.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그러면 그거를 무슨 뭐 하버드대 다니는 그런 머리 좋은 애들한테 다 모아놓고 해보잖아?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말한 나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만약에 부처님 얘기를 똑같이 안 하니 모든 걸 기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해보잖아요. 가정을. 지금보다 경전이 수만 배 더 많을걸? 인간이 1년에 떠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이 떠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나 이런 거, 저거 만들 때 보면 그 데이터 용량이 무진장 늘어난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안 하니 설령 그거를 다 기억했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이라고 해봐야 저 초기 경전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산 사람이 이 정도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래갖고 이게 무슨 뭐 이거에 10,000배를 안 하니 기억했어. 그렇다 치고 1차 결집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시 같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일반인들이 있는데 다 아라한이라도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아라한이면 갑자기 머리가 튀어나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리반트 개송 반 구절밖에 못 외웠는데 아라한이 된 뒤에도 반 구절밖에 못 외우더라.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합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다 외워서 동일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3개월 만에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얘기한 걸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어. 야, 그거 한번 살펴보려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인생이 될 것 같아? 한 사람의 인생이 3개월에 들어갈 것 같냐? 그럼 유의미한 것만 다 추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리면 되지. 근데 그걸 어떻게 추릴래? 그게 논의해서 추린다는 거거든. 공자 죽고도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논의해서 제자들끼리 모아서 책을 만든 게 논어. 그러니까 불교만 저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근데 논어는 보면 굉장히 짧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얼마 안 나와요. 녹취해보면, 작업해보면 얼마 안 나와.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제 큰 스님들 예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거 이제 정리할 때 그런 작업들도 하거든. 그럼 뭐 10년을 모셨어요. 뭐 이런 사람 가보잖아? 얼마 안 나와. 그러면 그게 일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한 같으면. 그래서 그걸 모든 걸 10년 동안 그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어. 10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그 말 아니야. 주무실 때 이런 거 빼고. 오케이. 그럼 절반. 5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야, 5년 듣다 보면 내가 죽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CC카메라나 이런 데 무진장 많은 정보가 있지.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찍힌다는 거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댕겨도. 그러면 동선에 의해서 범인들을 다 추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CC카메라를 다 털어서 지금은 손으로 뒤지고 있는데 이게 더 많이 찍히면 지금 벌써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누가 그걸 뒤져줘? 인공지능이 뒤져주는 거예요. 인간지능으로서는 그걸 못해. 그걸 뒤지다가 지가 뒤져. 지금 벌써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보고 판단해 주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지가, 내비도 마찬가지예요. 내비만 같아도 여러분이 내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업데이트 되잖아. 위성하고 계속 걔가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는 그나마 좀 얼핑한 거고, 이제 사람들이 찍혀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 찾아봐. 저 사람이 범인 같아. 요 인상착의를 찾아봐.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그냥 쭉 지가 막 돌려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하나 한 장면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2시간짜리 CCTV를 다 봤어. 안 그러면 이게 하나만 2시간씩이야. 그러면 이게 100개가 있어. 그럼 몇 날 며칠을 봤을 거 아니야.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놓치지. 우리도 저 논문 같은 거 작업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분명히 본 기억이 나와. 그 구절을.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아도 쭉 훑어봅니다. 500페이지짜리를 훑었는데 못 찾아. 이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미친다, 미쳐.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난 분명히 저 책에서 봤어. 그 구절을. 그걸 인용을 해야 되는데 쪽수까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전에 저는 책을 사지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건 체크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뒤졌을 때 훨씬 시간이 절약된다고. 놓칠 확률이 적고. 그게 각주를 빨리 다는 방법이거든. 도서관에 있는 거는 내가 체크할 수도 없고 내 책이 아니었고 내가 읽은 책이 아니잖아. 나는 이 책을 분명히 읽었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온 다른 책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못 찾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치면 그 작업을 뭐 2시간짜리를 100개를 했어. 또 해야지. 야, 한 번 더 찾아. 또 안 놓친다는 보장이 있어? 두 번째 100% 찾을 수 있어? 인간이? 보고 있어도 정신이 쬐끔만 가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뢰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아난이 그런 걸 기억할 때는 수다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난의 기억력이 진짜 올바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그러니까는 암송에서 저걸 뭘 했다. 저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기록했어. 그 당시에 막 손으로 기록해. 어떤 자료는 신뢰성이 높냐면 손으로 기록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록 같은 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기록입니다. 실록 전에 사초라는 게 있어. 임금이 행동하면 이 사람이 속기사인 거예요. 속기사. 그 사관이 쫙 쓰는 거야. 모든 말을. 그게 원래 사초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데이터 양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밑줄 그어가지고 나중에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이제 실록 편찬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조선왕조실록이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에요. 굉장히 높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승정원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지를 쓰는 거야. 오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쫙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이 두 가지가 다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록유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걸 외워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게 여러분 30년 전 그러니까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안 돼. 인간의 영역으로는 안 돼, 그게. 근데 그걸 지금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냥 그런 걸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런 비상한 사람이 있어서 훨씬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복권에 잘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보다는,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 봐야 수천 장 사면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당첨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사실 그 어떤 원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큐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원형이 있는 거는 맞아요. 원형 자료가 있어. 하지만 이미 기록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이제 바뀐 거지.
그거는 동시적으로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리고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나 문자가 이미 다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 분이라서 없어. 그리고 저걸 500년 동안 외워서 전했다라고 하는 약간 미친 발상인데 학문적으로는 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건 이제 신성한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유행해야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 유목문화 전통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책으로 왜 빨리 안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지. 그리고 책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인쇄하는 게 훨씬 대단한 거예요. 인쇄는 정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인쇄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베껴서 옮겨 써봐. 오타 없이 쓸 수 있나?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수백 번을 베껴서 경기 끝입니다. 계속 바뀌어가요. 계속 바뀌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이제 자료가 불투명하니까 그 불투명한 거를 최대한 찾아보자. 불투명성인데 이거를 찾아보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에요. 초기 불교를 하시는. 고형 같은 분이지. 방금 주역에서 얘기한 고형 같은 분이지. 100%를 찾을 수 있느냐? 아니,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최대한 근접해서 갈 수 있지.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음과 가장 가까운 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원음과 가까운 걸 얻으면 깨달음을 얻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이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그게 과연 깨달음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터져가지고 지금 막 돈을 다 찍어내서 주고 이런 시절도 있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 시절이 된 거야. 여지까지 국가는 언제나 삥을 뜯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돈을 줘. 한 번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사건을 겪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만 잠깐 통하는 건지 또 이게 또 다른 뭐 어떤 작용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는 계속 가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건 분명하죠. 이건 특수 정책이니까. 특수한 상황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를 교리 발달사라고 합니다. 교리 발달사. 그리고 이 교리 발달사를 넘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완전히 버전이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삼성이 예전에 투지폰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애니콜. 이걸로 돈 많이 벌었지. 전 세계 2위. 그 당시 노키아가 1위였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아이폰으로다가 판도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없었죠. LG가 이거 만들다가 지금 핸드폰 사업을 접은 거니까 결국은 끝났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야지. 그게 갤럭시지. 이것도 애니콜도 초기 모델에 비해서 계속 발전해 간 게 이게 교리 발달사. 수년에 걸쳐서 계속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게 교리 발달사. 그리고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다른 거지만 같은 삼성 거고 이것은 연결돼 있지.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 이걸 초기 불교는 이거는 영원한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 발달서 속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소승불교, 부파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한번 점프를 하는 거야. 그게 대승불교.
그러면 이 점프의 정당성이 계속 유지되느냐? 안 되지. 또 언젠가는 또 점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애플이 전 세계 최강의 기업이야. 1등 기업이야. 1등 기업. 아마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아도, 그러니까 기업을 다 팔아도 애플 하나를 못 살걸.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가 됐어. 하지만 아이폰 100까지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도스 체제라는 게 있었고, 도스 체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 1995년에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렸지. 윈도우 95가 나오면 세상이 바뀌었어. 도스 체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형이면, 이게 원형이라면 그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승불교 같은 거예요. 또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들었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뒤로 계속 여기에서 교리 발달사는 하고 있죠. 그게 윈도우 지금 10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윈도우 1000까지 가고 10,000까지 갈 거냐? 아니, 그렇게는 안 돼. 누군가가 끊고 또 다른 점프를 시도하겠지. 그 사람은 대박이 날 거고, 그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절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니가 그렇게 가는 걸 봤고, 그 다음에 LG 핸드폰이 애니콜 밑에 3등이었었어. 노키아, 삼성, 그 다음에 LG였었어. LG가 끝나는 걸 봤잖아. 저게 거기에 숟가락을 제대로 못 얹고 헛짓을 몇 번 하더니 기업이 날아가더라. LG 스마트폰 날아간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종가 손실을 바닥하고,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손실을 봐도 기업이 안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LG가 스마트폰을 접는다, 망했다 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그날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저거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망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적어졌다. LG전자에서는 부담이 적어졌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 이후에도 사실은 또 몇 개를 나와야 돼. 만약에 갤럭시가,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삼성과 애플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갤럭시가 없어도 아이폰은 존재했어. 하지만 아이폰이 없었으면 갤럭시는 없어요. 그래서 짭이라고 하는 거를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아이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또 뭔가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죠, 중국에서. 그게 선불교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와야 돼. 주기적으로 안 나오면 어떤 기업도, 그러니까 애플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아이폰만 주구장창 팔고 있는 거야. 아이폰 10, 아이폰 20, 아이폰 100, 아이폰 1000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새로운 걸 딱 내놓은 거야. 아이폰이 아니고 뭐 Z폰 뭐 이래서 딱 내놓으면 그쪽으로 쫙 쏠리겠지. 삼성이나 LG가 그 핸드폰 사업에서 골로 갈 때처럼. 딱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터져줘야 사실은 되는 건데,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당나라 때 이거를 했다고. 당나라 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요. 환장하지. 1400년을 했다는 게 뭐냐면, 아이폰 만들 혁명이야. 그건 6조 대사도 혁명이라고 해. 6조 혁명이라고 그래.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혁명인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게 또 어떻게 보면 혁명이야. 아이폰 만을 찍고 있으면 매년 하나씩 나가지고 만을 찍고 1000을 찍고 있어. 1000년 동안 이걸 찍어. 그 기업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딴 거 한 개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발전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불교가 1300년을 그 아이폰 1300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누군가 한 명이 나왔어야 돼. 한 2명 정도만 더 나왔으면 사상계의 주류가 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 2명 정도만 더 나왔으면.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의 원형을 찾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학문적 영역이에요. 수행적 영역이 아니고. 학문적 영역. 공부하는 사람한테 저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네가 원전 자료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요구하는 게 그 학문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 학문적인 거 말고 의미적인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에 먹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만 치중을 하면 박물관이 돼. 박물관에 가보면 최고의 명품 화석들만 모여 있어. 지금 쓰느냐? 안 써. 고려청자 대단하지? 대단하지만 지금 고려청자를 쓰느냐? 안 써. 어떤 미친놈이 고려청자를 쓰고 있어. 그건 그 시대에 대단했던 물건. 기껏해야 장식품이나 컵 한두 개 정도 쓰는 거지. 누가 고려청자를 10kg다가 고려청자로 이렇게 반상 차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럼 도자기를 안 쓰냐? 도자기 써. 하지만 그런 거는 고려청자 계열을 쓰는 게 아니고 포트메리온을 쓰든지 코레를 쓰든지 쓰겠지. 요즘 걸 쓰겠지. 가볍고 이쁘고 깨끗하고 안 깨지는 거를 찾겠지. 인간이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러한 흐름들, 이렇게 한번 극점프하는 흐름, 그게 대승불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에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는 그 의미가 상속될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야. 애니콜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면 그것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면 소나타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차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소나타 같아.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 계속 발달해 간 거지. 교리 발달해서. 하지만 소나타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소나타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신형 소나타. 그래서 연도를 예전에는 표기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2020년 소나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만들어.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은 같은 현대라는 의미가 상속하는 거지.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의미가 상속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연결되느냐?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 그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점프하는 거는 의미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르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마블이든지 유니버셜 안에 있어도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시대적으로 이제 먹어주느냐, 안 먹어주느냐,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에 대한 추구, 원형 추구하고 의미 추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원형을 안다 그래도 이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게 깨달음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윈도우 95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윈도우예요. 윈도우 95가 어떻게 보면 가장 창의적인 윈도우야. 하지만 지금 쓰는 놈이 있냐? 못 써.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 만든 아이폰이 가장 창의적인 아이폰이야. 지금 쓰는 사람이 있냐?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팀 쿡이다. 그래서 이게 먹어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 가치지. 그래서 원형을 다 찾을 수도 없고 100% 원형을 찾을 수도 없고 그건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놈 미친놈이요. 그건 진짜 공부 안 하는 것들. 근접해 갈 수는 있어도 한번 지나간 거를 그걸 완전히 복구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몰라. 지금은 막 CC 카메라 같이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촬영도 없는 상황에서 500년 동안 말로 뭉갠 거야. 이게 미친 짓이었지. 그래서 원형 추구는 이미 불가능하고, 그것이 만약에 최대한 근접해서 막 90%까지 막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도 그건 그 당시의 깨달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킨 거야. 하지만 그건 그 당시 혁명이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간이 최초로 날게 됐어. 날게 됐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명이야. 기술 혁명. 하지만 그걸 탈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탈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미 그게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좀 지나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주력 사업을 바꾸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주력 사업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팔아먹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네 데이터 저장 회사로 바뀌었어요. 주력이. 주력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윈도우만 팔아먹고 있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주력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거. 그래서 데이터 저장해주는 그쪽으로 지금 옮겨간 거죠. 회사를 옮겨간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 선택을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것도 좋았지. 옮겨간 것도 좋았지. 그래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이쪽 거는 안 됐던 거야. 이미 안 됐던. 그러니까 왜 중국 불교에서 선불교가 나오느냐? 이미 당나라 때 불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끼울고 있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육조 혁명이에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인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바람에 불교가 지금 이렇게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학문적인 거고, 원형 추구는 사실 학문적인 거고, 이게 접근성이에요. 오늘날에서도 접근성은 사실은 의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글자가 예전에 아까 그 고영의 주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자가 2500년 전에 이게 원래는 이 의미였었어요. 원래는 이걸 가리켰는데 지금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 그 글자가 의미가 바뀐 거야.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서? 학문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효 이름이 원효가 아니고 이게 한문으로 창씨개명한 이름이니까 원래는 이게 새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오래된 게 세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제 원효는 옛날 사람이니까 여기서 몇 단계를 더 거쳐야 원효 이름일 거야. 그래. 그렇다 치고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 치고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일반 불교 신도들에게 뭐가 중요해? 원효만 알면 됐지. 저 단계들을 그래 알아서 뭐 할 건데. 예. 그 이름을 원효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원효가 나오냐? 원효라고 부르든 세부라고 부르든 세복이라고 부르든 요 중간 단계에 세복 있다. 세복. 새벽, 세복, 세부 이렇게 점점 밑으로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뭐 어쩔 건데. 그래서 현실에서 먹히는 건 사실 의미추구. 의미추구. 그래서 대승불교가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저 의미적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앞에 것도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건 갤럭시야. 애니콜 쓰는 건 미친놈이지. 애니콜 쓰는 사람이 있을까? 하기사 뭐 삐삐 쓰는 놈도 있다 하니까. 세상에는 전서구 쓰는 놈도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것의 어떠한 의미 부여가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성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콜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왜 이걸 같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건 훨씬 후대 부가된 거잖아요. 맞지?
하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삼성 핸드폰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게 연결이죠. 그리고 그거는 시대에 맞춰서 이거예요. 만약에 애니콜을 계속 밀어붙였으면 끝났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승불교에서만 일어났느냐? 사실 안 그래요. 인도 사상계 자체가 기원 전후에 바뀌어요. 사상의 흐름 자체가. 그건 아마 사람의 생활문화하고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유목 비중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농경으로 완전히 안착되는 그런 삶의 구조로 힌두교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 의식주가 바뀌기 시작하면 생활하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생활의 기본 터전들이 변동이 생기면 사고방식이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2500년 전 얘기가 그 당시에 대단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대단하진 않거든. 이미 우리는 더 보는 시각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아마 율곡이나 이런 천재들보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시야가 넓다. 왜? 보는 게 다르거든. 옛날 사람 머리가 좋아도 보는 게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에 한번 가봤겠냐? 뭐 제주도나 제대로 한번 가봤겠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밥도 먹고 와. 그래서 보는 시각가 달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시야에서는 이게 상황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촌놈들이 초등학교를 봤을 때 너무너무 넓고, 이승복 동상도 너무 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폐교나 시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있어서 싹 들어가 보면 학교도 너무 작고, 이승복 동상은 을씨년스럽고, 그다음 쪼만하고 거지 같고. 왜? 그 조건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었지. 지금은 건물도 큰 게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강남을 쫙 다니면서 야, 건물 크네 라고 하지만, 중국의 상해나 안 그러면 미국의 맨하탄이나 이런 데 한번 딱 가고, 뉴욕에 한번 딱 가고, 스카이라인을 한번 딱 보고 오면 또 생각이 바뀌어. 또 생각이 바뀌어. 아, 나는 촌놈의 생각이었구나. 또 생각이 바뀌어. 아니, 그건 인간이면 그렇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래서 2500년 전의 정당성이 뒤에 가면 정당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약에 갤럭시 다음에 뭘 만드는지를 모르겠지만, 카오스를 만들든 코스모스를 만들든 뭔가 하나를, 그리고 그게 애플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으면, 그럼 삼성이 애플을 이기겠지. 그런 시도를 지금 했잖아. 그게 접는 거죠. 접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런데 그게 그 정도의 힘을 못 줬지. 그게 진짜 막 폭발적으로, 야, 이거야말로 미래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갤럭시 쪽으로 많이 쏠렸을 건데, 실제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접는 게 그렇게 대단한, 쉽게 말해 세상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거라면, 그 지금 나온 지 몇 년 됐잖아? 애플도 만든다고 말은 해요. 안 만들지 아직도. 왜 안 만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시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걔네도 만들면 돼요. 퍼뜩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돌리면 만들어.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계속 시장성을 재고 있는 거야. 돈 투자 대비 저기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스마트워치 있잖아. 시계는 대박 났잖아. 스위스 전체가 팔아먹는 시계보다, 스위스의 모든 메이커가 팔아먹는 시계보다 애플 한 개 회사에서 팔아먹는 시계값이 더 많대잖아. 그러니까 그건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그걸 만들었을 때 모든 데서 다 따라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접고 있는데 딴 놈 잘 안 접어.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코로나 주사를 맞으라 하는데 왜 미국 놈이나 유럽 놈은 자꾸 안 맞으려고 할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저렴한 생각이야. 우리가 뭐 과학적인 뭐 이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없어서 못 맞으면 오케이. 근데 왜 쟤네는 있는데 안 맞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이렇게 좀 얼빙하게 행동하면 저건 멍청해서 그랬는데 똑똑한 놈이 그런 행동을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나는 멍청하니까 몰라.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접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쪽 시장의 비율을 생각보다 쟤네는 낮게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요거 다음에 또 다른 버전, 그거는 이것과 달라야 돼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서 삼성이 접는 걸 내놨는데 스마트워치 정도의 효과가 났으면 삼성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시장 지배력도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야. 근데 계속 이렇게 접고는 있는데 별로 폭발력이 없어. 그건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나겠지. 아니 계속 그런 쪽으로 뭔가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결과,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안 그러면 너무 시기상조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으면 아니 그런 쪽으로 갈 거는 같아. 갈 거는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몇 년 뒤일 수도 있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요즘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제법 오래된 회사입니다. 몇십 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 신재생에너지는 어쩌네 지구가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든지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뭐 저 석유나 저런 화석 연료를 규제해야 돼요.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최근에 만든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졸고 있었던 거야. 걔네 계속 해오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별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방식으로 뭔가 방식은 갈 거는 같은데 좀 빨라도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대승과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하나는 원형 추구하고 하나는 의미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을 쓰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원형 추구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놈만. 그리고 이게 원형이 추구가 됐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서 해능 스님이 육조혁명 뭐 할 때도 굉장히 대단했었어. 하지만 그게 지금 먹히느냐? 세상이 바뀌었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굉장히 대단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잉을 타지 라이트 형제 비행기는 안 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의미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먹어줄 수 있느냐. 현대 사람들이 원하느냐. 시계는, 시계 이거 수백 년 된 거 아니요? 그걸 저놈들이 스마트워치라고 대가리를 굴려서 딱 팔아먹으니까 스위스 전체 시계 매출보다 많다는 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시계 하면 스위스 아니요? 그리고 수십억짜리 시계도 있는 게 스위스인데 그걸 다 더해도 그거 혼자서 영감들이 뭐 안경 끼고 유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기계로다가 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 누가 더 돈이 많이 남겠어? 계산해도 똑같은 걸 기계로 쭉 찍어가지고 파는 놈하고 한두 종류밖에 없거든. 스마트워치는 그거 매번 갱신되면서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스위스 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눈깔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장인 정신 뭐 이렇게 맨날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이게 그 장인 정신이지. 여기서 필요한 게 그 장인 정신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런 초기 불교를 신도들이 관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의미 부여도 안 합니다. 왜? 신도들은 그 정도 장인 정신까지 못 올라가. 미안한 얘기인데.
신도나 일반인들이 나름 내가 공부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돼. 야, 우리는 장인 정신 없냐? 근데 스위스 같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진짜 그쪽에 또 주력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연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이런 거 안 돼. 맨날 그 짓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연구실이나 이런 데 박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소리나 계속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저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스마트워치 같이 만들어낼 거냐. 수백 년 된 시계를 어떻게 스마트워치가 만들. 태엽 시계하고 비싼 시계는 전부 태엽 시계잖아. 그죠? 시계가 3단계잖아. 원래 태엽 시계. 그러니까 스위스도 비싼 건 다시 태엽 시계다. 뭐 자동으로 감기든 어쩌든 다 태엽 시계야. 그 다음에 약간 싸고 정확성을 기울인 게 일본의 전자시계. 그러니까 전자시계가 이게 숫자가 전자판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세이코나 뭐 이런 게 먹어뒀던 게 그 전자시계. 예,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워치 3단계로 바뀌었는데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고 맨 처음에 태엽 시계는 기계 시계고 이 전자 시계도 그건 기계가 아니잖아. 안에서 전자 부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 일본이 한때 시계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먹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망했지. 누가 세이코 사 요즘.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지금 스마트워치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기능이지. 요거를 시계로다가 연결시키는 거지. 근데 촌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계 옛날 같이 이렇게 기계 시계만 고집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게 시계냐? 시계 껍질만 시계지? 이 말도 가능해. 그래서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게 아니다. 이 말도 가능한 거야. 이 말도 가능한 거야. 왜? 시계라고 하는 건 태엽이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0.1mm의 오차도 없이 착착 돌아가는 게 시계지. 야, 전자시계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 스마트워치는 더 없지. 너네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망해. 확실한 건. 그것만 하면 망해. 네. 그래서 바꾸는 거야. 왜 바꾸냐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완전히 표준이고 진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저거를 넘어서는 게 없어. 세상은 그 이상 안 바뀌어.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뀐 거예요. 세상은 이미 바뀐 거야. 그러면 스위스 시계가 다 망하느냐? 스마트워치 때문에. 안 그래. 비싼 건 계속 그걸 사.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는 거고 1,000만 원, 2,000만 원 예물 시계를 사면 스위스 거 사. 단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냐? 안 망해. 이건 이거대로 가. 하지만 이거는 소수야. 쫄아들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시장을 주류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워치예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또 바뀌겠지. 앞으로 또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소승과 대승, 그 다음에 초기 불교하고 소승을 거쳐서 대승이 되는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똥도 모르는 놈들이 자꾸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100% 확실한 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원형을 100%까지 도달 못해.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커피 믹스가 물에 섞이면 다시 분해 못해. 분해는 불가능해. 그리고 이 커피 믹스는 500년이나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도 인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손으로 쓴 거야. 이런 미친 짓을 해서. 그건 인도가 인쇄 문화가 수준이 떨어서 그래. 인쇄는 못 바꿔도 손으로 쓴 건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가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4종류나 있는 거예요. 사암이라고 하는 거. 4종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면 한 종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율장도 6종류나 있는 거예요. 원형이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변질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부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을 유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는 불가능하고 계속 그거를 연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도달 못해요. 절대 그건 도달 못해요. 도달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형을 어느 정도 이상 찾아도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니까. 윈도우의 정당성을 계승하고 있는 거는 지금 쓰는 윈도우인 거예요. 혁명적인 건 뭐였냐? 당연히 윈도우 95가 혁명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건 소수의 의미고, 그 다음에 다수고 정당성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먹힐 수 있는 건 저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불교는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 발달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원형이 있으면 그 원형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뛰어. 인간이 진화하는 거하고 똑같아. 동물이 진화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진화할 때. 지금같이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종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무생물에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분화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왜 자꾸 투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거대로 학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신도들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남방불교 놈들은 자꾸 이게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구라를 쳐. 안 돼. 저거 머리털 빠지게 해야 돼. 그래, 우리 공부 오래 하니까 머리털 다 빠졌잖아. 그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옛날에 어떤 거였나,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1차 언어는 없었다는 거예요. 1차 언어나 있으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거는 훨씬 더,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왜? 거긴 1차 언어가 살아있지. 한자는 바뀌었을 뿐이지, 그놈이거든. 근데 여기는 1차 언어 자체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더 암담한 겁니다. 더 암담한 겁니다. 마치 원효, 새벽, 세복, 세부 이러는데 신라시대 언어는 이미 사라졌어. 몰라. 점점밖에 없어. 뭐 어쩔 거야. 아무리 쫓아가도 원효는 지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 영원히.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한 놈들은 요게 원효 이름에 제일 가까워요. 근데 야, 이거나 어차피 원효가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응?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충돌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연속 개념이에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필요한 개념. 근데 저 남방놈들이 자꾸 이상한 사기를 쳐가지고 나도 갑갑해. 근데 그리고 그런 사기에 이 귀 얇은 놈이 넘어가요.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꼭. 왜냐하면 저런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머리 아프게 공부하기는 싫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발을 담고 있으면 나도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느낌? 너는 그냥 꼴짝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그냥 꼴짝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바뀌는 건 없어. 그리고 남방놈들이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으면 저렇게 살겠냐?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쟤네들도 저렇게 안 살겠지. 뭔가 대박이 났으면. 근데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종교가 사회를 계몽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이 종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혼자서 꼭 산속에서 수행을 수십 년씩, 나 그런 사람들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야, 씨, 해주는 밥 먹고 그거 해서 장하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법고시 보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 대단해. 너 성공했다. 야, 어쩌라고. 네 일이잖아. 그건 네 잘해서 네 일을 한 거잖아. 그거 말고 네가 그걸 통해서 뭘 할 건데. 사법 정의를 구현할래? 너는 그냥 하나 합격한 거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법 정의를 구현해서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법 사회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생각은 없잖아. 그럼 쓸모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정리하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걸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걸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